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대한거나 용감하고 씩씩하다. 네, 이 노래 불러야죠. 대한거나이죠. 원래 은메달 따고도 사과하던 게 대한민국의 대한거나였습니다. 네, 국기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고 국가의 예산과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만큼 들어가서 금메달 따주는 것이 대한의 자녀들이죠. 소치올림픽 때 메달 색깔의 희비가 교차하고 노란 색깔 취득하지 못하면 모두가 죄인이 있죠. 고개를 떨궈야죠. 소치올림픽, 리우올림픽 경기 결과 앞에 자책하고 사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 했죠. 고개 들면 안 되죠. 리우올림픽 때 우리 김우진 메달 3개 땄죠. 좋지 못한 성적을 내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만다. 동시에 연습 열심히 안 했네. 악플 달리죠. 악플 달리고 SNS 계정 비공개로 전환하고 비난의 화살 올라가죠.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부터는 특이점이 왔습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우상혁 선수. 예선전 통과할 때만 해도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본선에서 본인과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인터뷰해야죠. 그런데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은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은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출장 갔다 와서 영업 좀 따오라 그랬더니 직원이 오더니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웃는 모습이 진짜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우는 표정도 있습니다. 우는 표정이 왜 우는 거냐? 국민들에게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감독님이 있단 말이죠. 코치님이죠. 코치님이 이 스마일 점퍼 별명입니다. 올린 기자의 질문. 감독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많은 복합된 감정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적을 내지 못한 억울함에서 우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해서 나와 함께 했던 코치님. 그 코치님한테 미안하니까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 새로운 문화죠. 양궁의 임시현, 배드민턴의 안세영, 사격의 김예지, 이분 또 떴습니다. 유도의 허미미, 사격의 조영재.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재를 원하고 그 인재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올림픽을 즐기는 방식이 1등 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토리를 즐기기 시작하죠. 어차피 해야 될 거, 하기 싫어도 어차피 해야 될 거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남들보다 한 발 더 쏴보자. 남들보다 더 오래 한번 해보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지겠지. 남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지는지는 저는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뭘 하겠다고요? 걔는 이야기죠. 저는 영화 출연할 생각 없어요. 저는 제 할 일 할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 이야기 나옵니다. 저를 계속 이기고 싶어요. 금메달 딴 사람보다는 자신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애프터 올림픽 때 언론에 나오고 광고도 수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 금메달 못 땄습니다. 그 다음번 경기에서 엉뚱한 데다 한 발 쏴가지고 예선 탈락했어요.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즐겼어. 메달 색깔 중요하죠. 그런데 멋짐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금메달 은메달이에요. 둘이 금메달 은메달 결정전 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햇빛 비치면 금 색깔로 빛나요. 색이 중요하냐? 우리 함께 딴 게 중요하지. 이우석 선수. 은메달이지만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난다. 괜찮다. 웃는 거예요. 웃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내가 더 열심히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멋짐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내가 은메달인데,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성과 중심의 시대에 대한 신호탄도 쏘아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양궁협회, 배드민턴협회, 사격협회, 협회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대한축구협회 네, 올림픽 하기 직전까지 나왔죠. 지금 조용합니다만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시 올라와요. 각종 협회들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양궁협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조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현재 회장이죠. 기업의 리더입니다. 기업의 리더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양궁협회만 같아라. 금 따고도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배드민턴 협회, 사격연맹. 금메달 딴 선수가 금메달 후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점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나 협회 나 불만 있다.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죠. 양궁협회 이야기 먼저 해보면 대한강 양궁협회는 1983년 설립부터 범현대가 인물들이 회장을 지내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왔는데 다른 협회나 연맹에서 흔히 나오는 잡음이 없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메달보다 더 어렵다. 국가대표 1위가 세계 1위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아래서 국가대표를 선발했다. 직전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 국가대표도 선발전에서 탈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세영 선수 전담 트레이너 배정 요구했지만 안 됐다. 6개월 전에 끝나가지고 올림픽 오지 못했다. 난리 났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 서름, 환호 이런 게 다 섞여 있었던 거고요. 내가 부상을 겪는 과정과 그런 공간에서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협회는 모든 걸 다 막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없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 안 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게 한다. 막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해버리면 다른 선수들은 또 어떻게 되냐. 좀 참고 국내에 들어와서 해야지. 카메라하고 이게 마이크가 다 너한테 가버리는 거 아니냐. 좀 참지 그랬냐. 나중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기사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20대의 선수들이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까지 알고 말은 했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또 이렇게 주장은 맞을 수 있으나 말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딱 나와가지고 대표 꼰대 인증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왔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적절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아무튼 배드민턴 협회 그 지경이 지금 있고요. 엄청난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다른 기사 별로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사격연맹은 역대급의 실적을 내고 포상금 줘야 돼요. 포상금 줘야 됩니다. 그런데 3억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서 포상금 주려고 그랬는데 회장님도 사임을 했고 연맹도 지금 난처한 입장입니다. 돈 못 받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나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댓글창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그럴만했네, 오죽했으면 너무했네, 이런 게 이제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법의 판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 위에 국민 정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제 양궁 대표님은 다음을 준비한다. 한 달 뒤 다시 국가대표 선발전이 예정돼 있다. 임시현은 선발전까지 어떻게 보낼지 묻자. 이번 주 휴가 잡아서 본가에 가려고 한다. 맛있는 것도 먹고 못했던 휴식을 취할 것이다. 한 달 동안 본가에 가서 엄마 아빠 집 가겠다. 엄마 아빠 만나야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겠다. 며칠 먹겠습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이 한 달 후에요 지금. 금메달 나 오늘 땄는데 한 달 후에 다음 판 국가대표 선발전 가요. 휴식 며칠 취하겠어요. 한 일주일 쉬고 계곡에 한번 갔다 오고. 그런데 한 달 후에 선발전이죠.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젊고 창창해요. 그러니까 다음번 올림픽 한 달 쉬고 개인 훈련 해야죠. 개인 훈련 하러 가야죠. 이게 이제 지금 양궁협회란 말이죠.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구, 축구 이런 경기들, 제 주변에도 자녀들을 야구나 축구 시킨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요, 감독이 그냥 어디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보고 있는데 그냥 패버리는 겁니다. 발로 차버리고 야구 경기 아직도 그렇죠. 배트 안 드는 게 다행이에요. 여전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함, 내 자식을 몽둥이로 패고 있는 감독을 보면서도 내가 말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수 선발권이죠. 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운동 제 주변에서 뭐 해보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짧은 시기이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그 근처에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질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이번에 선수가 경기가 좋아요. 잘했어요. 근데 이사회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반짝한 선수 올렸다가 컨디션 난조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금메달 딴 애들 그런 애들 중심으로 해서 선수 선발합시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 거둔 거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올림픽을 즐기는 세대가 됐죠. 직원들이 선수들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는 문화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 분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이분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민의 코치이자 친구이자 마스터이자 아버지이자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죠. 두 사람의 관계는 틀림없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의 현장으로 볼 때. 그런데 얼마 전에 손흥정 옥님께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가 뭐냐? 욕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때린 건 아니지만 다른 코치들이 뭐 이렇게 밀치거나 윽박지르거나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님들이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보다도 뭐 진행하는 양상을 보니까 뭐 이거 고소 안 하면 얼마를 달라고 했다. 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언론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내용에서 그거 뭐냐면 보면 손축구 아카데미 언론 보도 관련 입장 정리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시면 저 또한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나이 60에 고상하게 늙고 품위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저 소중한 아이들을 남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남들과 똑같은 노력만 하는 그저 그런 선수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손웅정 코치님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아마 부모님들하고도 이 입단 계약서입니까? 서약서를 쓸 때 손흥민 선수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할 수 있습니다. 손웅정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주 그냥 가혹했습니다. 욕은 욕대로 다 했어요. 욕은 욕대로. 그거 아동학대 100% 아동학대죠. 오늘날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내가 내 아들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할 수 있습니다. 다 서약서 받았습니다. 법은 서약서와 상관없죠. 법은 상관없습니다. 아이들 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장시간 동안 뭔가 해버리면 그게 아동인 경우에 15세 이하 혹은 12세 이하인 법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인 경우에는 뭐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뭐 장시간 햇볕에 노출했다거나 특정한 동작을 반복하게 했다거나 혼자 있게 만들었다거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또는 신체적 학대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거 부모님들이 지금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고소한 겁니다. 고소 혹은 고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실형은 아닐 것 같고 벌금형 거의 확정입니다. 법의 기준을 바뀐 시대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한 것을 반성하겠습니다. 요 단어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한편으로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맞아 라고 하는 측면이 공존해요. 송길령 부사장 최근에 많이 나오죠.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 이제는 개인 중심주의 시대가 되어서 기업이 개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기업을 설득하는 시대고 기업이 하나의 그냥 조직이 플랫폼이 됐다. 개인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기업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드디어 스포츠계에도 선수 인권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종종 조직에서 지금은 학생 인권 조례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교영자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교권보다도 학생 인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는 아이를 반복해서 깨우면 그것은 인권 침해로 간주되고 교사가 그거 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학생 인권 조례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회사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종 지금은 학생인권 조례를 경험했던 세대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죽거리 잔혹사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이 우리의 감성으로 직원들을 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예, 스포츠계 리더 여러분, 곧 선수인권 조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 금메달 못 따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보면, 아이고, 그렇게 안 해요. 그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정반합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가 정반합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권과 경영권도 이제는 뭐 노동권 우위의 시대가 되었다, 노동 상위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여전히 경영권도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냐 저거냐 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본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본명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도 보다 더 발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손흥정 옥님께서 항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더 읽어드리죠.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못해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찰나의 순간에 명멸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축구 선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피나는 노력은 성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손흥민 선수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 드립니다. 원래 그거 서역서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발과 공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아이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여과 없이 쏟아붓습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저는 나태한 모습을 아이에게 불호령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이 불호령의 다른 얼굴이 학대. 여러분들 손흥정 옥님의 이 항변은 경영자의 항변과 다름 아니죠. 다름 아닙니다. 경영자의 불호령이 직원들이 고객을 위한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이 불호령이 그 개인이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리, 여기에서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고객의 반응을 더 보고 고객이 어떻게 데이터를 남겼는지 쿠키를 분석해서 오늘 오후까지 반드시 집중해서 분석해서 다시 나랑 만납시다.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내일 오전에 마케팅에 A/B 테스트 다시 들어갑시다. 이거 학대입니까? 학대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마스터 코칭일까요? 이거 헷갈려요. 항변하고 싶죠. 결론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성과 중심과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변혁적 리더십을 만들고 이제 성인이 된 직원들과 함께 한번 해보자. 강하게 딥다이브 푸시 할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직원들이 느낄 때 저거는 뭐 사장이 자기 돈 벌려고 직원들 괴롭히고 열정페이 시키고 그러는 거다. 그런 느낌이 오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멈춰야죠. 얼마 전에 이제 강형욱 견통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했던 그 방식이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고발을 당했고 그 내용의 실체는 제 판단에는요 좀 고발 자체가 좀 과한 면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형욱 견통력님께서도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단한 호랑이님, 대부분의 직원들은 열정페이라고 생각하죠. 열정페이라고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센터를 폐업했잖아요. 폐업해버렸습니다. 삐져가지고. 삐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보죠. 삐진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손 아카데미, 우리 손웅정님 손 아카데미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식은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운영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이런 식으로 작은 잘못이 자꾸 열정페이라고 그러고 옛날 방식이라고 그러고 자꾸 지적하다 보면 그마저도 안 해버린단 말이죠.
자산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대단 호랑이님, 개별적 관심을 갖고 비전 온라인을 시도할수록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나선형 발전해야 된다. 찍어 누르면 열심히 한다. 아이고, 안 찍어 누르면 열심히 안 한다. 이걸 뛰어넘어서 찍어 누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니 지금도 프랑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우리나라가 1등이 아닙니다. 금메달 숫자로. 가능성과 희망을 갖자는 이야기죠. 중요한 광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8월 달 MBA가 다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네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재가 성장하는 곳입니까? 개별적 인재 성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보다 연관이 있죠? 인재 프로필은 개인의 입사에서 승진, 교육, 퇴직까지 강점 성장 지식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인재가 성장하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재 프로필로 경쟁력 있는 개인과 조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직접 강의하는 주제이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받으실 교재 맨 앞에다가 직접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진행될 가인지 월간 MBA는 팀의 성과를 만드는 인사기록 키트, 인사기록 카드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5가지의 실물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인재 프로필 5권 보내드려요. 인재 프로필 사용 가이드, MBA 5번의 강의, 그리고 MBA 강의 교재 1권, MBA 진도 체크 스티커 딱 500권 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몇 분이 신청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알려드린 것 같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아직 마감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몇 분이 신청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딱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인사기록 카드 있는, 여러분들 회사 시스템 제발 만드셔서 우리 회사 시스템이 없어요, 이 회사 시스템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 자플리닛에 그만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재 프로필 5권 드려요. 1권은 샘플이고 작성용 4권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직원들이 많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올려놓습니다. 놓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인재 프로필 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재 프로필 사용 가이드, 강의 교재, 진도 스티커, 이렇게 실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있죠. 이 챌린지 누르시면 함께 불꽃을 키우는 챌린지 있고요. 도전하기 누르시면 교재 구매하기가 추가적으로 뜹니다. 그러면 여기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회원들한테만 4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70,000원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주에 신청을 하셔야 주말에 받고 다음 주에는 교재를 받은 상태에서 하시고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의 제 강의는 그냥 인사이트 강의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튜터링 중심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기억나세요? 이렇게 카메라 위에서 아래로 비춰가지고 작성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저희는 수직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그것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작성하세요 라고 1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딱 스터디를 하시면, 직원과 같이 들으시면 바로 되겠지만 경영자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입사 지원서 말고요. 입사 지원서 가지고 관리하지 마시고 인사기록 카드 가지고 나중에 관찰 기록하는 것까지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직접 5번의 강의를 통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경영을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우리 직원들 개별적으로 제대로 성장시키면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쉽게 만들고 있으니까 즐겁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